2장의 10번째 주제에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프지 않는 법을 요약하겠습니다.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플 때 2차로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. 마음이 또 아플 때 2차, 3차, 4차, 그리고 더 연쇄적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는 심각하게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.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프지 않게 되는 것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피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. 마음은 느낌, 인식, 의도, 아는 기능 4가지로 되어 있고 몸을 관찰할 때처럼 이 4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도 몸처럼 주어진 조건에 맞춰 자체 변화의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걸 알게 됩니다. 마음은 우리가 개입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. 몸처럼 마음 역시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잘 알고서 삶에 적용하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단계로 안 넘어갑니다. 몸과 마음 모두 인과의 법칙에 따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만 머무르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. 마음이 아플 때도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, 그래서 2차, 3차 연쇄가 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. 근데 이제 일상에서 예를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많이 지내잖아요. SNS라든가 그런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SNS 활동을 하면서 뭐 팔로우라는 걸 하고 했다가 또 언팔을 하고 또 블락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한단 말이죠. 차단.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좋아서 관심 있어서 팔로우 했다가 언팔하는 거고 또 무슨 사유가 있어서 블락하는 건데 문제는 요거 표현을 할 때 언팔 당했다, 블락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상처를 입더라고요. 그게 특히 이제 뭐 대인관계가 좀 어렵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데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청년들이나 내담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상담 선생님들도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 전국에 거의 뭐 4만 명 정도 회원이 있으니까 학회를 하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. 코로나 이전에. 지금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면 의무사항이니까 가긴 가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엄청 뻘쭘한 거죠.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좀 아는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인사하면은 이렇게 뭐, 아, 네, 이러면 좀 또 왠지 좀, 무시당한 것 같고. 그래서 사람들끼리, 나 진짜 가면 뻘쭘하다. 어디 몸 붙일 데가 없다. 막 그러면, 나도 그래. 이러면서, 그럼 우리 같이 가자. 뭐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보면 인간종 자체가 일단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떤 소외감이나 어떤 사회적 배제가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이나 이런 모임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보기에 너무 많이 이제 피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.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연쇄적인 이 자극을 막는 원리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뭐 이래 교류하고 인간관계 하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. 옛날엔 그냥 만나서 또 만나다 보면 친분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면 서로 또 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온라인 SNS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하이브리드란 말을 쓰잖아요. 그래서 학술대회 할 때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서 하는 걸 하이브리드라 그러는데 인간관계도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. 이제 그럴 때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고통이 안 오려면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이 생각한 거하고 실제가 안 맞으면 고통이 오거든요.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잘 본다는 건 뭐냐면 SNS나 온라인에서는 쉽게 처리해요. 아까 말한 블락이나 언팔 같은 경우 그냥 탁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인간관계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우는 서로 만나서 쌓인 것도 있고 그 사람하고 주고받은 것도 있고 또 너하고 이제 안 만나겠어 이건 또 쉽지 않잖아요. 그렇지만 SNS는 이건 두드리면 되니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
아까 블락이나 언팔도 뭔가 올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 아니에요. 그죠? 그 이제 올릴 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올릴 때 반응은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요, 사실은.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는데 그 반응을 어째 보면 요런 반응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. 그렇죠. 안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, 사실은. 내가 올릴 때 이걸 나는 참 알리고 싶다. 그렇지만 어떤 반응인지 난 신경 안 쓴다. 하고 심지어는 그런 반응도 안 볼 수도 있어요. 그런 마음으로 올려야지. 내 이거 하면 사람들이 팔로워도 늘어나겠지. 뭐 블락은 없겠지. 하는데 사람은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.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그날 기분이 안 좋아도 그 불똥이 그 사람한테 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사실은 언팔이나 블록은 눈에 띄지만은 그거를 보는 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게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한 사람은 소수일 수 있어요.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. 판단해서 올린 거에서 좋게 판단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걸 가지겠죠. 적극적인 의사 표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걸 이제 잘 보고 거기서 나는 뭐 이걸 좀 알리고 싶다. 그리고 내 걸 이걸 보고 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는 모르고 그 언팔이나 있는 사람 소수다. 이래 가지고 올리는 거는 나는 상관없다 봐요.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나 이런 거 좋은 게 있어 해서 막 그 팔로도 늘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는 예상한 달이 언팔이 많고 이러면 그건 괴롭죠.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뭘 할 때 잘 보고 그에 맞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알리는 것 같으면은 뭐 알리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시대에 맞는 그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괴로움이 있고 이제 정신적인 어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생기게 하는 이제 이거는 참으로 중요해요. 이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어떤 방법이 있어요. 하나는 뭐냐면 정말 어떤 정신이라는 현상을 정확히 보고 그에 따라 하는 게 있고 또 정신을 정확히 보기는 쉽지 않아요. 쉽지 않고 그냥 이 세속적으로라도 지혜롭게 적절히 이제 하면 그게 이제 난 된다고 봐요.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처음에는 있지만은 불가피한 괴로움이 있지만 그다음 2차, 3차 뭐 2차까지 있지만 또 3차는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이 정신적인 괴로움은 2차, 3차하고 쫙 생기는 거예요. 화살로 치면 뭐 등에 화살이 다 꼽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 어떤 처음에 괴로움이 탁 올 때 그때 이제 지혜롭게 반응하는 건데 우선은 좀 정말 지혜롭게 이제 반응한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은 법보다는 좀 힘들어요. 이거는 왜냐하면 몸이랑은 우리 눈에 보이고 예를 들면 내가 뭘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. 그러면 내가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데 먹을 때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알 수 없고 그게 또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 아픈 게 온 거예요. 그 결과예요. 근데 이제 정신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알기는 쉽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명상을 오래 하고 관찰을 많이 하고 불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도 순간적으로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 앞선 원인이 있는 거예요. 우리는 내가 슬퍼했다, 내가 기뻐했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. 아주 정신적인 현상이 그 순간적으로 기뻐할 만한 조건이 되면 딱 기뻐져요. 또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조건이 되면 딱 기분 나빠져요. 똑같은 사람도 전에는 기분 나쁠 조건이 됐지만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몸에 아픈 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. 몸은 안 아플 수가 없어요. 그거는 뭐 부처님도 경전에 보면 허리가 아프다, 뭐 살이부라 나다신 법문에 있듯이. 근데 마음은 안 아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프지 않은 법은 마음이 마음이 아픈 게 기정사실은 아니에요. 대부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. 지혜가 엄청나게 되면은 마음이 안 아플 수는 있어요. 어쨌든 이제 보통 사람 다 마음이 아프니까 그 마음 아픈 것에 대해서
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 몸처럼 마음도 앞선 조건이 있는 거예요. 조건이 있고 그 결과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근데 그 조건이랑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걸 보긴 진짜 어렵거든요. 그래서 조치나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현상이 딱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요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할 때 지혜롭지 못하게 반응하면 또 아픈 결과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요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마음이랑은 내게 아니다. 그 앞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다 하고 그걸 지혜롭게 보면 거기서 딱 스톱해요. 요게 이제 어째 보면 좀 궁극적인 실제를 보는 이제 사람 내지는 공부를 뭐 안 봐도 공부나 이래서 자기 거로 터득이 되면 그 순간에 그렇게 딱 해서 그냥 마음이 아픈 거로 딱 끝나요. 후속 마음이 아픈 건 없어져요.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속적으로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했어요. 그럴 때 내가 그 마음이 탁 되는 거는 내가 지금은 좀 그럴 상태다. 내가 그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상태다. 그러면서 요번에 요런 말에 또 흔들리는 나 자신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그런 말을 한다는 걸 또 알고 그런 좋은 경험으로 삼고 그거를 그렇게 이제 뭐 이래 기분 나쁘다고 이 후속적인 이제 안 좋은 반응하는 거를 멈출 수 있다면 거기서 또 끝날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즘 젊은이들이 우선은 그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가 어떻다는 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이제 그에 맞게 하는 거하고 이제 그렇더라도 사람이 괴로움이 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괴로움에 대해서 아직은 내가 참 요런 상태고 또 저런 사람도 있고 세상이 이렇구나. 이번에 이런 걸 잘 알았다. 그렇게 되면 후속으로 넘어가지 않을까.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요.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은 일단은 하이브리드의 우리의 삶이 그렇고, 그렇죠. 그 다음에 이게 쉽게 한다는 거. 예, 그렇죠.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이거 올리면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. 그 다음에 올렸을 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모르지만. 반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이 세 가지를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. 젊은이들이. 그러면 저희가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있네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. 근데 뒤에 처방을 생각을 하면 이제 해결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덧붙여서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렇게 언팔을 할 때 또 사람들이 자기만 언팔을 하면 되는데 무슨 명부를 돌려서 제 언팔에 블락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런 사람도 뭐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봐야죠. 예, 그렇죠. 내가 이래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, 좋은 사람이다, 뭐 이러는데 내가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떠드는 것처럼 보여요. 그럼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, 그 사람의 그거고, 나는 그런데 동요 없이 어쨌든 내가 알리고 싶어서 알렸고, 그 다음에 또 그걸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, 말하자면 그 음파라고 볼러 간 사람이 적이라 치면 내가 그걸 올린 순간에 나를 지지하는 아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죠. 하여튼 정확하게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.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. 이제 괴로움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참 이 단어가 좀 센 것 같은데 배신감이란 말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 모임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자기 동료가 있는데 같은 팀이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데 너무 맨날 죽는 소리, 앓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는 맨날 그 동료가 걱정이 되고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어서 열심히 도와줬다는 거죠.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동료가 이제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랑 얘기할 때는 앓는 소리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보니까 좀 멀쩡해 보여서 좀 뭐냐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료가 자기한테만 그러고 남들한테 할 때는 굉장히 씩씩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기 걸 잘 챙기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꼈다고. 왜냐하면 앓는 소리 하니까 많이 뭐 일이나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가져오기도 하고 뭐 쉬는 날이나 시간 조정할 때 배려를 많이 해준 거죠. 근데 이제 보니까 다 그 동료는 취하고
자기한테는 배려나 양보도 없고 이거 아는 순간 배신감에 치를 터지면서 자기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동료한테 다시는 뭘 안 해주리라 믿고 또 다른 사람들 보면서도 혹시 얘도 이런 거 아니야? 이러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거 진짜 흔히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신감이라는 거, 이건 일상적인 건데 그보다 더 큰 일이면 사실은 막 영화에 나오는 뭐 복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배신감을 좀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. 이제 배신이란 게 내가 이제 저 사람이 내가 잘해줬으니까 고마워하고 내한테 뭘 어떻게 할 거다 안 가고 정반대될 때 이제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배신감을 유발한 사람은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잘 파악 못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딱 파악했을 때, 이 사람한테는 좀 힘들다 하면 많이 도와주고, 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고, 나머지 사람한테는 그러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아니까. 그래서 나는 볼 때 이 사람은 사람이 좀 잘 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. 그에 비해서 이 사람 마음은 참 착한데, 남을 도와주고 좋은 마음인데 파악은 약한 사람이 아닌가.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 심성이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건 참 좋은 거예요. 난 안 도와줘야지.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. 그 사람한테 힘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초점을 뭐 배신 이런 것보다도 파악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 하나 있으면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. 왜냐면 우선 데이터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고 또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사람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하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. 좀 심하게 얘기하면 파악되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. 파악을 먼저 해서 파악한다는 게 남을 이용하려고 뭐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이제 적절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사람을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우선 공간적으로 보면 조금밖에 요만하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쉽게 보지 마시고 한 국가다. 미국이 50주로 이루어지잖아요. 하나의 주는 한 나라잖아요. 그렇듯이 사람 하나가 있으면 거대한 세계다.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그 거대한 세계에 잘 이래 어떻게 그 세계가 돌아간지를 잘 보고 이래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한테 지금 같은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,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이제 항상 이래 정확하게 파악하고, 뭐 정확하게 파악하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그냥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처음 보는 사람. 예. 우리는 그냥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. 저 사람 힘들어. 내가 도와줘야지.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잖아요. 내가 이래 동물들을 좀 키워보면 동물들은 항상 아무리 주인이라도 처음 본 사람처럼 보지 않나는 느낌을 좀 받아요. 왜냐하면 딱 보더라고. 그렇죠. 고양이는 걔는 딱 봐요. 딱 본다는 건 지금 뭐 다른 게 끼어들지 않고 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.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. 대충 안 봐요. 안 보고, 이 사람 이런 사람 한데, 그러다가 자기 예상하고 다를 때, 아까 말한 것처럼 배신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사람 내가 볼 때 참 좋은 사람이에요.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, 그건 굉장히 좋은 마음인데, 나중에 그거를, 내가 바보짓 했구나. 이래 되면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. 그죠? 예. 그러니까 알면서 뭘 하는 거하고 잘못하면은 상처받으면은 좀 곤란하잖아요.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하여튼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파악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좀 이상한 이야기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는 거. 예. 뭐 가족이든 누구든. 왜냐면 사람이 자꾸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. 뭐 어제 좋았던 사람이 약간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럼 그때 맞춰서 적절하게 한다면 그것을 너무 뭐 냉정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세상은 자칫하면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.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.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. 뭘 하든 간에. 나도 애쓰는 사람이에요. 그런 힘든 사람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
그게 자칫하면 이제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인간관계는 파악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하고, 사람은 복잡한 존재고 그 어떤 엄청난 또 영향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. 사람 아니에요? 사람이에요. 또 우리가 힘을 가지나 안 가지나 또 사람에 따라서,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면 호응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. 내 주위에 뭐 내 도움만 받고 내한테는 뭘 안 하고 하는 사람만 가득 있으면 난 힘만 빠지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인간관계에서는 맨 먼저 파악 또는 정확한 이해, 뭐 이런 게 이제 밑바탕에서 쌓아 올려야지, 그게 잘못된 전제에서 쌓아 올리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. 또 질문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,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됩니다. 지금 들으면서. 그러니까. 근데 요즘엔 잘 없는데, 옛날에는 왜 돈을 우리가 그냥 빌려줘 갖고 그 돈을 못 받아서 집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. 많았죠. 참 옛날에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어떤 현상이 있냐면, 주로 가장들이 빌려주잖아요. 사실은 경제권이 있으니까. 그럼 이제 식구들은 그렇게 되면, 우리 집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화를 내는데, 가끔 보면 빌려주신 가장분은 원망도 안 하고 묵묵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식구들은 괴로워하는데, 그래서 나 우리 아버지 닮아서 절대 빚 보지 마세요 이러는데, 당자는 그냥 묵묵히 어려워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그 사람 잘 살거든요. 같은 동네니까.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일단 나와 내 가족을 소중히 하는 거는 그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. 그 가족의 어떤 운명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생기면 그때는 그 합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남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는, 뭐 요즘 같으면 그 사람은 갚을 확률이 좀 적은 사람이에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신용이 있고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은행에서 그게 돼야 되거든요. 그게 막힌 사람들이에요. 막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. 그러고 냉정하게 생각하면요, 나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안 빌리고 나한테만 왔다는 그 보장도 없어요, 사실은. 안 그래요? 그리고 이 돈 빌린 사람이 자기 돈 빌리는 것만 생각하지 이 가정을 생각 안 해요. 물론 이제 그 아까 어떤 분은 다 이해한다 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예외는 있어요. 이 사람도 참 어쩔 수 없고 이래 이제 이 돈을 빌리면 갚을 수 있는 상황이고 했는데도 못 갚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친구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, 그건 되게 예외적인 경우지만 대부분은 이 돈 빌리는 목적에서 심한 경우는 요렇게 말해야 나한테 돈 빌린다고 싹 체면을 걸 수도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이 돈 문제는 나나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좋죠.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. 예. 우리가 이제 왜 9.11 테러처럼 엄청 큰 사건이 있으면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되잖아요.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애니버서리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을 하든 헤어지든 상실해서 이제 충격이 크다든지, 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애를 낳은 날이 되면은 해마다 그때 몸이 좀 안 좋다든지, 고생한 사람도 그러고, 되게 엄마들이 모이면 이제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.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? 너 애 난 달이잖아, 뭐 이런다든지. 뭐 그런 이제 애니버서리 증후군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이제 어떤 뭐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경우라든지 뭐 이런 연관도 있는 것 같은데, 한편으로 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런 일들이. 그래서 그런 애니버서리 증후군에 좀 어떻게 좀 슬기롭게 뭐 해결한다 그럴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우리는 어째 보면 이 지구에서 제일 강자가 됐잖아요. 그래서 인간이 문화를 이제 만들고 문명을 이룩하면서 살아왔어요. 난 동물들은 애니버서리
신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. 동물들은.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째 보면 내가 이래 보면 이 인간이 이 고통에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애니버서리 뭐 신드롬이 나는 그래 보여. 남들은 날 이상하게 보겠죠. 이상하게 보고 되게 무미건조한 사람 보겠지만 우리가 내 눈으로 불교 공부를 오래 한 입장에서 또 불교 정신치료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자칫하면 괴로움을 이래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. 그런 게 많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애니버서리 신드롬도 해당돼요, 내가 볼 때.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애니버서리 신드롬에 해당되려면 큰 사건들이에요. 큰 사건. 그 사람한테는 큰 사건이죠. 뭐 대부분 이제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주고, 그 다음 이제 특별하게 자기한테 엄청난 그게 있었던 이제 그런 건데, 이 이제 사망도 이래 내가 보면 이 사망 현상을 정확하게 봐야지, 안 그러면 어떤 경우는 내가 요럴 때 요렇게 좀 했으면 그 사람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소홀히 해서,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애니버서리 그 신드롬에 좀 더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. 그 때가 되면.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. 사실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건 큰 일이에요.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만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내가 뭐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건 난 안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좀 사실은 뭐 내가 이래서 저래서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. 그러고 이미 또 그 사람은 죽었다. 이렇게 해서 딱 있는 그대로 좀 한다면 이제 그날이 돌아와도 좀 그러니까 그날을 더 이래 악화시킬 수 있는,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내가 아쉬움이 있고 내가 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이러면 그게 또 더 생길 수 있어요. 또 그런 건 안 그러면 역으로 그때 참 그 사람하고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고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은 너무 싫다. 이래 되면 또 그것도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참 어째 보면 역으로 참 좋았던 게 있으니까 난 참 너무 좋았다로 끝나야 돼요.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근데 뭐 부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, 부처님은 이 가족 관계를 이렇게 봤더라고. 그냥 여인숙처럼 봤어요. 여인숙이 밤에 손님들이 오잖아요. 다음날 다 흩어지잖아요. 가족이 언젠가 만났다가 흩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거나 안 그러면 이 접시처럼 언제 깨질 줄 모르는 접시처럼, 또 심하면은 가족을 속박으로 10가지 속박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가족이 소중한 건 아니에요. 소중하잖아요. 소중은 하지만 또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한테 괴로움으로 와요. 그러고 내 생각에는 하여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만 하고 해서 거기서 잘 정리되고 이제 다음에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게 필요해요.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착각 현상을 일으켜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날이 돌아온 것처럼 생각해요. 그러고 또 사회적인 문화 현상으로서 또 그런 걸 추모제도 하고 막 하잖아요. 하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, 어째 보면 시간이 그냥 흐른 거지 그날이 다시 오는 건 아니에요. 아니고 또 인간이란 거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. 없고,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. 할 일도 많고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건 할 필요는 없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적절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마지막 질문인데요.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흔한 현상 중에 이제 이 말이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사실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말 때문에 많이 일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마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, 그 말이 나와 다르니까 속상한 일이 생기는데,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이제 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생신이에요. 그래서 이제 상을 극진히 차렸는데 정말 잘 차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식구들은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지금 양이 너무 작다고. 그래서 시어머니 그 말을 듣고 이제 며느리가 꽉 맞은 거죠. 근데 식구들은 몰라요. 왜냐하면은 뭐 식구들은 지금 이 분위기가 좋고 맛있는 거 먹어서 즐거운데 이거 차리느라고 그 말이 콕 베낀 거잖아요. 그래서 와서 이제 굉장히 서운해하면서
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. 그래서 막 화를 내고, 이제,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막 고구마 줄기처럼 그동안 서운한 거 다 나오잖아요.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, 어떻게 하면 말이 상처가 되지 않고, 또 우리가 그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건강한 귀를 가질 수 있는지. 오늘 이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을 쭉 이래 말하고 대표적인 유형들 같아요.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 상황이 되면, 누구나 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럴 때,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자신이 이제 그런 말을 딱 할 때,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기를 조금 돌아보는 건 필요해요. 돌아보는 건 이제 필요한데, 내가 볼 때는 내가 할 만큼 했고, 이러면 내 잘못은 아니에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먹고 있고, 할 때 이제 그분이 뭐라 말하는데, 그럼 어째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좀 잘못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, 또 다른 사람들은 만족할 만한 걸 했는데 자기 그것이 좀 맞지 않대서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건 그 사람 잘못이지 나는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선 자기가 흔들리지 않은 게 좀 필요해요. 난 참 할 만큼 했고 요즘 세상에 그 정도 한다는 건 평균 훨씬 이상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지만은 또 시어머니로서는, 시어머니인가요? 시어머니로서는 그런 또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는 좋은 뭐 계기로 삼으면 제일 좋죠, 사실은. 그러면서 이제 그때, 우리가 이제 보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또 어떤 충격이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럴 때, 뭔가 이래 이제 반응을 하는 건 좋아요. 왜냐면, 이분이 먼저 그런 거 아니에요. 이분이 가만히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건 맞지는 않아요. 또 밑에 사람이. 그렇지만 이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적절한 반응을 하는 건 난 필요하다 봐요.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하는 거, 이거를 이제 그거를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유머가 되겠죠. 딱 들으면 이제 전부 다 웃고 그러면서 뭐 서로 간에 전부 다 좀 이래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이래 전환시키고 이제 하는데,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그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정 안 되면 이 시어머니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. 그거를 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 뭐 어디 가서 이거 준비한다고 뭐 시간도 걸리고 어디 가서 뭐도 하고 저로서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렇지만 좀 그러면 이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. 뭐 그렇게 뭐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대꾸하고 대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왜냐면 모르잖아요. 나만이 아는 건 알리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. 그걸 안 알리면 이 사람 속에는 뭐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그렇거나 안 그러면 정할 말이 없으면 이 사람 말을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예를 들면, 뭐, 이래, 뭐, 좀 너무 왜 이래 적게 해서, 제가 적게 했습니까?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도, 그러니까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.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내 있는 걸 그대로 알린다. 이런 걸 1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이제 그게 안 되면 그 사람 말이라도 내가 반복한다. 안 그러면 그게 쑥 들어오면은, 나중에 계속 생각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절한 뭘 하는 게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내 같은 사람 하여튼 모든 경험은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, 시어머니가 어떻다는 걸 이제 잘 알 수 있는 또 경험이니까,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고, 그걸 뭐 나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, 하면서, 왜냐면 양이 충분한데, 왜 이래 적게 해서 이러니까, 뭐가 적습니까? 뭐 이래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내가 지금 화가 나게 되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. 화 안 나고 사실은 제일 좋은 게 그렇게 이제 내로선 최선을 다하고 다 맛있게 먹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사실은 호기심이 좀 생기는 게 중요해요. 어쩜 저런 말을 할 수 있나?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말을 할까?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달라져요. 이건 화는 아니거든요. 안 그러면 어째 보면 그 신기한 일 아니에요. 그래서
뭐 어떻게 적습니까? 뭐 어떤 게 그걸 이제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서 의외로 또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으로 지금은 며느리들 만나면 다 고정관념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놓을 수 있잖아요. 그걸 조금 이제 밀쳐두면 거기서 또 새로운 뭐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알미 될 수도 있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괴로움이 없으려면 뭐 그렇게 가는 길밖에 없어요. 네, 좋습니다. 네. 네, 여기까지. 네, 여기까지.